안녕하십니까, 구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엔 오윤입니다. 아니, 오늘 옷을 맞춰 입으려고 한 게 아닌데 청청으로 이렇게 입고 왔네요. 예. 좋냐고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 제 옷에 뭐, 관심 예. 많으시잖아요. 아니, 관심이 많은데 오늘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아니 저도 맞췄잖아요. 청청청. 네. 왜 제 얘기는 안 하고 저쪽만 얘기하고. 옆에 오렌지색 명구하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형 정치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대표 입지에 영향을 줄 11.6 재보선이 열립니다.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도 예정돼 있습니다. 금요일 정치권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입니다. 아, 요즘 여기저기 방송 출연하시면 곤란한 경우를 좀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지난번 여기 출연했을 때보단 덜합니다. 아니, 그래, 그 이후에 그 당원들 진짜 열화 같은 성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원들이 굉장히 저보고 가서 잘 싸우고 왔다. 네. 제대로 잘 이야기해줬다라고 해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날 우리 두 분께서 잘 질문을 주셔가지고 너무 해명의 시간을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망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오늘도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그런데 우리 김성열 대변인의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올리셨어요. 네. 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아니면 나가도 된다. 제가 이거 한 번 떠올랐거든요. 예. 네, 혹시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이고, 제 페이스북 오늘 올린 건데 또 언제 오셨어요? 난 왜 뭐 예측이 안 되지? 그런 거보다요. 네. 뭐 이제 그런 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당의 입장을 듣고 싶으시다면 물론 개인의 입장은 상관없고요. 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면 좀 현직을 좀 불러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저기 이현주 의원님 전에 국민의힘 계셨다고 이현주 의원님 불러놓고 국민의힘 입장을 묻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희도 최고위원도 있고 뭐 대변인도 있고 그러니까 네. 당의 개혁신당 당의 입장을 물으실 때는 좀 아. 현직을 좀 이용해 주십사. 현직이나 당직을 가진 사람을 불러달라. 예, 그럼 갑자기 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죠? 이준석? 현직이잖아요. 나는 온통 머릿속에 이준석 대변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직을 부르지 말라달라고 하니까 전직 중에 가장 화력이 센 스피커를 염두에 두는 김영남 게 아닌가. 의원인가? 네. 전 의원? 뭐 그런 생각 좀 가볍게 좀 해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곤란하니까 자세히 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환 강선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두 분 잘 보내셨죠, 한 주 동안? 네. 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야. 오늘따라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성환 평론님께서 이렇게 화력을 막 불을 붙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도태될 수도 있겠다라는 미심심에 방송 스타일을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현안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진짜 요즘에 다급해요. 아, 다급하시죠? 네. 나라를 위해서. 급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성환 평론가처럼 이렇게 차분하고 진중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네. 선호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유튜브가 잘 돼서 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박력 있고 과격한 사람만 찾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강성희 평론가님? 그래 이제 저같이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서 저도 많이 걱정되고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성격이 내성적인 거. 아, 네. 알겠습니다. 방송은 내성적으로 해주지 말아주시기를. 네, 본격적인 현안 토크 전에 광고 하나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 순백은 비료 농약 없이 잘 자란 7년근 사냥 산삼만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합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함양 지리산 800고지에서 직접 씨를 뿌린 C종 산양산삼 사용했습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의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홍삼값에 드실 수 있다는 점과 만 건이 넘는 온라인 구매 후기로 확인된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산삼 순백이 산림청 주관 수출 유망업체 발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가짜 상이 아닌 상금도 꽤 많이 주는 큰 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기념으로 10월 한 달 동안에 1+1 기본으로 산삼 순백 20병을 더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가격과 구성, 온 가족 환절기 건강관리는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 순백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처럼 우리 강성필 평론가가 네. 선창해 주시면 네. 호창하면서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삼하면 순백입니다. 네. 자, 연습 산삼. 순백. 네. 자, 연습이 필요합니까? 자, 산삼. 순백. 아, 이게 보니까 우와. 한삼 이제 100%인 거죠, 이게 그죠? 한삼 순백인데 네. 그 다른
홍삼이나 이렇게 합쳐놓은 여기 주변 제품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네. 이건 진짜 그 흙에서부터 그 산삼 뿌리 그 맛, 엑기스 그 자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네. 굉장히 쓰단 말이죠. 산삼이 확실합니다. 아, 보통의 첨가물이 경우에는 없어. 이렇게 마시면은 네. 욕 먹어요. 분위기 좋은 거 마시고 물을 그냥 마시면 안 되는 게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너무 쓰다고 하는 거, 네. 진짜 순 산삼만 들어갔다는 걸 네. 강조하기 위해서 네. 물을 드시는 걸로. 용서해 주실 거죠? 네, 네. 저도 못 먹겠네. 아, 이제 못 먹게 될 겁니다, 이제. 김동열 대회인님. 네. 명태균 씨가 방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당원 명부 56만 명? 물음표 하나 달고 미래한국연구소와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물어보세요. 자꾸 나온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네. 지난 대선이죠. 국민의힘 최종 경선 직전에 안심번호 당원 명단을 이제 확보했던 것으로 이제 그 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를 둘러싼 부분들이 나온 건데 그 말을 두고 당사자격인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원래 캠프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원 명부는. 캠프한테 줬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든 명태균 씨 손으로 갔죠.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넘겨줬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맞아, 그런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당무조사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무감사 한다는데 그럼 홍준표 시장 저 지사가 줬나?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시 후보기는 했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연막인가요? 네, 그렇죠. 연막일 수 연막일 있겠죠. 가능성. 너도 나도 뭐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아니냐라는 물타기 전 정도로. 살짝 좀 예. 의심가는데 아니면은 명태균 씨가 용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홍준표 지사도 우리들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그런 하는데 의미에서, 네.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타겟하고 좀 달라가지고 네. 약간 좀 여러모로 좀 의심하는 의문이 남는. 타겟은 어딘데요? 누구겠어요? 지금 윤석열 여러 당시 정치 후보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네. 어제 이제 민주당 노정맨 의원실에서 먼저 이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씨가 관여한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당시 실시한 미공표 여론조사 2회분의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내용을 노컷뉴스가 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밝힌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명태균 씨가 당원들의 투표 성향과 성별, 연령, 지역 정보 등의 정보를 분류한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 네. 중요한 부분은 당원들의 투표 성향 이런 걸 봤다는 게 셈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그림을 다 그려준 건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7만 명의 당원 명부를 유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와 관련되어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돌렸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돌리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원 명부를 줄 때 안심번호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심번호라는 게 뭐 제가 휴대폰 번호가 010 뭐뭐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 식별을 못하도록 다른 번호를 부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실명을 모른 채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연락은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사람 그대로 익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어떤 꼼수를 부렸느냐 하면은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제가 추정컨대 질문을 했겠죠. 몇 살입니까?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네. 그럼 그 사람하고 매칭은 잘 안 되지만 어찌됐든가 57만 명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8,500명 정도를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사는 50대 여성 누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아니면은 다른 경쟁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샘플링해서 이 안심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지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똑같아요.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서울 지역에 몇백 명만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 몇백 명 추출한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의 지지 성향을 보고 그 사람 중에서 서울에 샘플링으로 쓸지 안 쓸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되어 있는 분류 코드로 만들어 놓으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1,000명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서울 지역의 지지자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이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네. 암호화했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게 첫째고요. 둘째로는 내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 여론조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집중적인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홍보물질 거잖아요.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은 지지 성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파악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선거 캠프에 주라고 하는 안심번호가 여론조사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된다. 네. 이런 거고요. 네. 안심번호를 익명화되어 있는 거를 추출해가지고 마치 실명처럼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는 거죠. 네.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선거법상의 당원 명단과 안심 번호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선과 홍보 외의 목적으로 이 정보를 활용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위법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거 위법도 상당히 큰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것보다 더 큰 저는 사건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저희 민주당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금 지금 우리 김성환 선배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보다 아주 경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후보를 탈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4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후보가 4명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어쨌든 한 명이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4명에게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이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가 1위를 했다라고 시당에서 발표하기 전에 본인이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네. 컷오프를 아, 시켜버렸어요. 1위 했다. 네, 내가 이미 알렸다는 네. 이유만으로도. 네, 빨리 예. 알렸다는 거 일이만으로도 그렇게 여론조사, 적합조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선거 때는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 줄 모르고 결국에는 룰을 어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당에서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안 기다리고 1위 후보가 내가 1위 했어 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컷오프했다니까요. 네. 그런 거에 비교하면 이거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선거 때마다 우리가 지인 찾기, 뭐 연고지 찾기 해서 핸드폰 각, 소위 우리 핸드폰 각이라고 하잖아요. 네. 무조건 캠프에 와가지고 자기 핸드폰을 까가지고 그 핸드폰에 있는 번호 다 추출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명부를 조각조각 만들어요. 그만큼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DB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선거의 명운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유출이 됐다? 네. 그것은 답안지를 보고 쓰는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다시 복귀해보면 알겠지만 2021년 10월 국민의힘 내부 대선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민심에서는 졌어요. 홍준표 후보한테. 당심에서 크게 이겼죠. 당심에서 네. 이겼어요. 이게 당심에서 이기는데 영향을 만약에 미쳤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안 돼도 0.73으로 3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려나? 아니요, 그것도 안 됐겠죠. 아니 그 요즘 우리말로 그 나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 큰일 애초부터 날리지. 나가리였다. 그러면 그 선거 보전 비용도 그거 다 반환해야 되나? 맞아요. 이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아, 그렇구나. 네. 달라요. 왜 달라요? 묻지 않았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 빠르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두 분 지적하신 게 너무 정확해요. 사실은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너무 잘하시는데 이 안심번호를 가지고 추출한 게 맞아요. 안심번호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뭐 지역, 성별 이런 거, 나이대 이런 걸 알아보고, 물어봤을 네.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요 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경선 최고위원이든 대표든 하면요 거의 많은 캠프들이 아름아름 하는 건 대부분 맞아요. 돌려본다. 네. 그렇게 해요. 다만 이제 이거를 밖으로 공표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난 절대 공표는 안 하고 주로 내부 전략을 세우기 위한 수립할 때, 용도로 네. 좀 세우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 여론조사 기관으로 이 안심번호 명단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거는 동의를 해요. 네, 하지만 당에서 이 명부를 꺼내가지고 줬었다. 라고 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뭐 명태균을 위해서 이런 걸 빼준 거 게 아니냐 아니냐, 네. 라는 이야기는 정말 헛소리라는 거예요. 네, 그런 왜냐하면 상황 자체는 뭐 사실 네.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은 네. 저도 당에서 여론조사를 직접 나눠주는 일도 해보고 그러니까 명부를 나눠주는 일도 해보고 이 안심번호가요 이게 날짜별로 비용이 들어요. 그 바꿔놓는데 네. 이거를 그래서 한 달, 2달을 못해요. 경선 끝나는 날 바로 폐기됩니다. 번호 전체가. 그러면은 그 경선하는 동안에 전략을 세울 목적으로 일부 캠프들이 돌리긴 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악용되는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이 당의 잘못은 아니다. 어떠한 캠프가 줬을 가능성은 있다. 네,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는 각 캠프에다 그렇게 줬겠죠. 네,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 지금 네. 다른데 오히려 명태균 씨한테 빼준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사실 터무니없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성립이 되지만 예를 들면 다른 캠프에서 누군가가 명태균 쪽으로 줬다고 하면 불법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거 하나는 뭐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보호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예, 국민의힘 보호하는 얘기는 안 해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하면은 경찰 없는 데서 위반하는 거는 그건 아무도 적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들통이 나면은 그 결국은 딱지 끊기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어느 캠프에서든 흘러나갔다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건 부인하기가 어렵다. 근데 어느 캠프에서 줬느냐 그게 또 어떤 목적으로 활용됐느냐에 따라서 파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페북에 홍준표 시장을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본질이 호도돼서 엉뚱한 길로 흐를 수 있어요. 그쵸. 아, 오히려 그 연막 작전 실체와 무관한 방향으로. 그래서 드린 네. 말씀인 거예요. 이 그러니까- 유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입장 내놓은 게 있나요? 네, 본인은 이제 정상적으로 안심번호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본인이 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떳떳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네, 밝혔던 캠프에 것 물어보라고 같고, 그랬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여하간 이제 그 김성열 대변인 오셨기 때문에 좀 이준석 그 대표 얘기로 좀 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준석 대표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뭐 토요일 날 입당을 하면서 아니 어찌된 영문이야 대표나 원내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입당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명태균 씨의 주장이긴 하지만은 네. 본인이 토요일에 입당하라고 조언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랬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처음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자꾸 명태균이라는 분을 이준석 사람으로 좀 몰아붙인 경향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치맥 회동에도 자기가 관여했다 그러면서 그럼 이준석 그거 한 거를 자기가 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동을 할 때는요 항상 양측이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 측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 그런 걸 기획을 한 거죠. 이준석 측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입당이나 이런 것도 명태균 씨와 의논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어쨌든 그 중간에서 뭐 나쁘게 말하면 거간꾼, 좋게 말하면 연락책을 좀 했던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사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의 연락책이었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이분들의 연락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충분히 그런 조언은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실제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났다 하는 날 있잖아요. 네, 네. 그날에도 그 설명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측이 아니고 네. 만약 윤석열 측으로서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설명이라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연락을 했냐 마냐가 논쟁이 있잖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네. 대선 이후인 2022년 10월 11월 사이에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나도 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만날 때 명태균 씨를 봤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준석 대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우린 2번밖에 안 봤다. 이래버리니까 에이 너무 심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아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깊은 관계냐라는 건 사실 제3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좀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소개를 했느냐도 사실 또 중요한 방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 2명이 아크로비스타에 명태균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을 했고 그게 이제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와 박완수 의원 2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개혁신당 입장은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을 윤석열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아니다라는 전혀 입장인 아니죠. 거죠. 전혀 그러면 아니죠. 그때 아크로비스타는 같이 간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갔더니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근데 이준석 의원이 예. 아크로비스타에 가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부부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참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형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다. 네.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 형님이 죄가 없는 날 입당을 시키겠어요? 저한테 야 그날 입당할 때 둘이 가까우니까 형님, 우리 그날 입당 시킬 테니까 너 그날 좀 있어봐라 얘기를 할 거고 소통이 자유로웠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아예 윤석열 측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 측의 입장이 더 기울어져가지고 그렇죠.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것이다. 네. 네. 이 대표 쪽 사람이었으면 이 대표가 없는 날 그런 걸 기획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속된 말로 당대표 물 먹이는 건데요 그거? 근데 이준석 당대표 없는 날 대표가 패싱하고 입당을 시키는데 일관적으로 뭔가 명태균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너무 많이 올렸고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리저리 뛰었던 명태균 씨를 그냥 졸로 버리고 쓰고 버리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명태균 씨한테 뭔가 크게 책이 잡혀 있거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명태균 씨를 옹호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 라인도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명태균 씨를 그렇게 중요한 역할로 활용했을 수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역할로 써놓고는 토사구팽이라고 이제 되고 나서는 뭐 일 터지니까 저렇게 까버리면 이준석 되냐?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거지. 예. 나한테 미루거나 아니면 또 뭐 허풍쟁이나 뭐 이렇게 밀어버리거나 야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네 그동안 이분 되게 많이 쓰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가지고 너네 저렇게 뭐 모르는 채 해버리고 버리고 그건 좀 아니지 근데 않냐라고 이준석 얘기를 하는 대표가 거죠. 그렇게 되게 이타심이 커가지고 명태균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걱정하는 식으로 한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산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준석 대표는요 이런 일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을 때 정확하게 자기가 책 잡히지 않을 객관적 사실만 얘기해요. 왜냐면은 이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맞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그럼요. 없어 솔직히.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이거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준석 과거에 대표하기 전에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태균 씨한테 도움받은 건 하나도 없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래요. 제가 이준석 대표 그 당시에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정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그 당시는 원래 당대표 이런 걸 하면 전국 선거가 되잖아요. 전국 선거가 되면요.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지역에 흔히 말하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내가 표가 몇 표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도와줄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런 분들 오면 다 만나야 되고 그분들을 저희가 내칠 수 있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렇으면은 뭐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알게 됐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라도 그런 명태균 씨에게 과연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대표가 지금 그런 거를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게 성립이 되려면요. 그 당시의 선거가 그렇게 조직이 가능한 그런 선거였어야 돼요. 근데 이 대표가 선거할 당시가 어땠냐면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비대면 선거하던데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선거 불가능한. 그렇죠. 네. 네, 옛날처럼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운집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불가능한 선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표도 그분한테 빚을 지고 싶어도 큰 빚을 질 수가 없어요. 다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한테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분을 내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간적 도의상의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김성열 대표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사실 오늘 나경원 의원이 본인 입장을 굉장히 세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태균 그의 말대로 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위를 달리다가 한마디로 두 사람한테 역전을 당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설명한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사 기관이 7번이나 전당대회 여론사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어요. 처음 저희 이준석 대표 나왔을 때 말씀하신 예. 거죠. 전당대회 때 제가 그렇게 그래서 초기에는 여론사 초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거의 제일 이미 낮은 편에 김 속했거든요. 의원을 조금 이렇게 페이스 네. 러닝메이트 같은 그런 그렇게 느낌이고. 하다가 여론사 예. 결과가 몇 번이 나오면서 갑자기 확 뜨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처음 PNR이 뭐 처음 맞아요. 네. 끌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네. 사실을 또 저희 팩트를 확인한 팩트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제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 사이 좀 설명을 드리면 나경원 의원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특히 이준석 후보가 나를 이기는 첫 번째 여론조사 그것도 무려 5%나 이기는 조사 결과를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내보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여론조사 중 2021년 5월 22일 토요일자 여론조사 얘기하는데 응답률이 3.3%인데
단 1시간 50분 만에 표집됐다고 하니 의아하지 않은가? 난 참 이상하다고만 생각했고 후에 영태균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오늘.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40여 개의 당대표 여론조사를 다 뽑아봤어요. 아 40여 개를 심지어 예. 다 뽑아봤어요. 이게 5월 8일날 PNR에서 했을 때 그 처음 했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5% 차이. 네. 나경원 후보가 18.5 나오고 이준석 후보가 13.9 나오던 때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5월 8일날 그리고 5월 22일이 되는데 22일은 뭐가 바뀌냐면요. 5월 22일 때부터는 이제는 당대표의 그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레이스가 네. 예, 이제 여론조사가 막 붙을 때예요. 그래서 5월 22일만 정확하게 3개의 여론조사가 실시가 돼요. 아 이 업체 말고도 예. 다른 데도 있구나. 예. 뭐, 그, 저기, 윈지를 비롯해가지고, 뭐, 이런 데들이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5월 22일 날 난 3개 여론조사를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게 이준석 26.8, 나경원 19.9. 그 다음에 이준석 30.3, 나경원 18.4. 그 다음 세 번째 게 이준석 30.3, 나경원 18.4. 아, 이거 읽고 들었구나. 이준석 26.8, 나경원 19.9. 자, 3개를 다 조작했다고 그래야 돼요. 그 조사뿐만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3개를 네. 다 조작했다고 그래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예.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후보가 네.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첫 여론조사 결과가 PNR이 맞긴 맞아요. PNR이 5월 22일 날 처음 하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뒤에 거에 영향을 미쳤냐라는 예. 걸 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왜냐하면 같은 제가 날 당시에 조사했어요. 예? 같은 날. 이게 공표되는 건 그 다음 날 되잖아요. 5월 22일 다음에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저 네. 조사 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같은 날 22일 조사를 조사 했는데 기준으로, 네. 예, 하나는 23일 날 발표가 나고요. 그 다음에 24일 날 발표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발표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확인하시면 지금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사 시간 일자 가면 기준으로 같은 날 3개 네. 조사가 있었다 이런 설명인데 우리 아니, 유성환 평론가 얘기는 뭐냐면은 첫 조사 이준석 그러니까 첫 대표가 조사라고 하기 처음 어렵다는 이기는데. 말씀을 드리는 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발표는 예, 처음 예, 났어요. 예, 그건 조사는 맞는- 같은 날 했다는 거예요. 아, 맞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 날짜는 같지만 공표일이 각각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루하루씩 차이가. 결국 이준석 대표가 이기는 조사였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도 이기는 조사로 나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PNR이 조작하려고 해도 조작할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PNR이 조작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걸 조작을 만약에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그거는 피해는 개혁신당에서 여론조사다. 방어할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예. 네, 개혁신당이 자꾸 방어 말씀들을 하셔서 네, 방어할 일이 아닌데 지금 방어를 하시니까 네, 나중에 네. 가가지고 이게 스텝이 꼬일 수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PNR이 만약에 의도를 갖고 여론사를 돌렸다고 한다면 물론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의도를 갖고 조사할 수도 있었다.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2021년 대선 경선 때도 그때도 50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49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앞서는 걸로 나왔다고 하는 그건 거잖아요. 봤어요. 예. 한국 갤럽하고 비교했을 때 뭐 그 외 다른 조사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기억이 남냐면 당시 방송을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여론사 기관도 지금 희한한 데가 갑자기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자꾸 나온다고 보도가 되는데 그걸 또 종편에서 엄청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조사기관이 좀 이상하다고 제가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PNR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큰 대선판이나 아니면 전당대회판이나 이런 데 주목도를 갖고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지금 나경원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때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종의 맥락으로 깨워가지고 뭔가 하기 우리가 해석해 볼 때 PNR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와 연결이 됐든 어떻게 했든 간에 국민의 힘이든 아니면은 전체 판에 뭔가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하든 조작할 의도를 갖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뭐 50회 중에 49회가 그랬다면 사실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튀는 여론조사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다른 여론조사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나오지 않는 와중에 혼자서만 튀는 여론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선관위에서도 조사 대상이고 이건 국민 여러분도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 이게 뭐 선빵 날린다, 동을 뜬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랬는데 먼저 PNR이 저렇게 하서 팍 뿌려버리잖아요. 그럼 그 뒤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같은 날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먼저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먼저 발표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첫 여론사 나왔을 때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1위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조사 나오고 난 다음에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보도해서 이준석이 판 뒤집었다 이거. 이거 완전히 당연히 보수가 호의감이죠. 당연히 호의감인데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그거를 말씀은 그러니까 예. 똑같은 여론의 지형을 읽었을 때 그 지형을 읽은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PNR이 의도를 갖고 먼저 치고 나가서 그걸 뿌렸다고 하는 거는 의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발표 날은요 그런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하는 여론조사는요 발표 날도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이준석이 잘 나와가지고 그날 내가 첫 오늘 번째로 내야지.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이건 거구나. 불가능해요. 예. 네, 발표 날도 미리 사전에 다 신고하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건 정해져 있던 얘기고요. 같은 날 한 여론조사 나머지 세 개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 이상 이거에 대해서 PNR이 뭐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다. 저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뭐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네. 뭐냐면요. 뭐 전 떨어져 있는 입장이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숨기는 게 많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뭔가가 있을 때 대응하는 카드로 자꾸 뭐 하나씩 찔끔찔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걸 알고 그것도 새빨간 있겠죠.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계속 그 몸통을 공격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공개 좀 해요. 그냥 이준석 대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왜냐하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당대표의 위치에서 많은 정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본 것만 몇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만 하나하나씩 공개하지 말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차라리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확 까고 나가는 게 낫다. 계속 이준석 대표 의심받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저희가 견딜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준석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명태균이라는 분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사실 본질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관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관계자가 아무리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도요 두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말을 한 건지를 저는 이 자리에서 표출된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 이면을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제가 본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쪽에서 그게 사실은 그게 속으로 뭐 기존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이런 식으로 반격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의 말도 굉장히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저쪽에서 먼저 이렇게 우린 이런 의도였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복귀를 해보니까 얘네 말이 거짓말이네.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저쪽이 함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대통령실에서 거짓 해명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거짓 해명을 할 때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거짓을 해? 한번 해명해봐. 근데 저희가 먼저 해명을 하면요. 저희도 반드시 빈틈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근데 이게 생각해요. 그 전에 네.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천 개입 얘기까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게 설득력을 얻는데 네. 이제는 이준석 대표까지 완전히 이 싸움에 휘말려 버렸어요. 이준석 대표도 의심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도 얘기하는 거지만 오세훈 시장 당선 때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오세훈 시장도 내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오 시장한테 명시를 소개해줬더니 짝짝꿍이 됐다 이렇게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명시가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6월 전당대회까지도 명시가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재보궐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적인 어떤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찌됐든 들었던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들어둔 얘기는 있었어요. 6월 전당대회 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명시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은 역시 이준석 대표도 나중에 가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싸움이 완전하게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 시절에 대선 경선 때 명시는 완전히 개입한 거예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소개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개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시의 도움을 크게 받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 그걸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다? 이것만으로도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부분은 좀 분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시가 크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명시는 선거 컨설턴트
뭐 나쁘게 말하면 선거 브로커고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얼마든지 전략을 얘기할 수 있고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팁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때 그 도운 거를 인연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이분이 영향력을 쓰고 공천에 개입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관여를 했건 영향을 미쳤건 이 부분은 저는 별도의 논외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미쳤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아니다. 그거는 예. 첫째 공정한 선거 관리를 못한 거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건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50%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49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는 조사였어요. 불공정한 여론조사 한 거거든요. 이거는 현행 법령 위반을 한 거예요. 처벌 그쵸? 받아야죠. 예,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만약에 3억 7천만 원을 돈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주고 다른 걸로 만약에 지금 김영선 의원 공천 주는 걸로 아, 그렇으면 큰일 나죠. 바꾸거나 어떤 대가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준석 대표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아니, 이 내용은요, 아시다시피요, 캠프 내에서 벌어지는 아주 극소수만 아는, 캠프 내에서도 알기 어려워요. 왜냐면 네. 그 얘기를 어디 사방팔방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특히 뒤로 돈 주고 그런 이야기를. 이거는 캠프 내에서도 정말 아주 비선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이 만약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명태균 씨는 정말 윤석열 캠프에서 아주 큰 비선 실세를 했던 거겠죠. 네. 근데 김성환 그 부분에 대표님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기 좀 어려워요. 있으면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김성환 그 평론가의 말을 받아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면서 국면에서 생긴 네 가지 정도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입당에 명태균 씨가 관여했는지 아닌지 여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안 좋았는데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명태균 씨가 관여했는지 아닌지의 여부.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사실은 만나고 헤어질 과정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선 마지막 국면에서 그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한 거였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단일화를 명태균 씨가 성사시켰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대표로서 그 네 가지 난제에 대해서 이거는 비법률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게 명태균 씨가 직접 예를 들어가지고 거꾸로 답을 해가면 네 번째 문제부터 답을 해가면 그 명태균 씨가 예를 들어가지고 직접 이준석 대표한테 와가지고 아 이거 단일화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이준석 대표 넌 뭔데? 라고 했겠죠. 그랬겠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명태균 씨는 윤석열 캠프 쪽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한 것 같고 그랬다면 이건 당연히 후보 측 입에서 나오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겠죠. 이준석 대표. 그럼 이준석 대표가 너 누구한테 들어서 이렇게 했어?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례예요. 그럴 순 없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 정도는 했겠죠. 저는 반대하는데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것까지는 알기 어려웠을 거라고. 이건 누구나 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뭐 김종인 박사님 관련 이준석 대표 관련 얘기 나오는데 윤석열 대표에게 연락책, 윤석열 대표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김종인 박사도 만날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윤석열 전에는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정치를 처음 시작하시던 분이니까 그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런 치맥회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입당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논의를 만약에 명태균 씨가 연락을 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왔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 윤석열 대표의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인가? 네.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식을 했냐 아니냐가 사실 궁금하다는 거죠. 뭐 했을 수도 명태균 있지만 씨를. 그거를 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럼 그리고 그 뒤로도 네. 그 뒤로 만약에 명태균 씨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뭐 역할을 하거나 그랬다면은 이분이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다시 한 번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2021년 전당대회 때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대표는 알고 있었던 관계였던 거죠? 이준석 대표가 그거 할 때요. 네, 명태균 씨는 전당대회 할 때. 네, 전당대회 그때도 당대표 얘기했지만 될 때 전당대회 때는 명태균 씨는 알고 있었던 거죠.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해가지고 경남 지역에 이런 표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소개로 만났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어차피 정치권에 있으니까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으니까 그때 4월 재보궐선거 때 네. 그때 오세훈 시장 많이 도움을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냥 단순히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냥 단순히 경남 지역에 있는 사람 한 명으로 인식했을까요? 그 그게 인식의 궁금하고. 정도까지 얘기하기는 제가 추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전혀 도움을 안 받았다고요? 명태균 씨한테? 이준석 대표가요? 네, 제가 아까도 전혀 말씀드렸잖아요. 도움을 안 받았어요. 전혀라고 말씀하시면 그 기준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전혀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뭐 명태균 씨를 감싸거나 뭔가 보훈을 해줘야 될 정도로 은혜를 입었다는 분명히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아니, 거예요. 일정하게 도움은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적으로? 자기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실제로 도움을 얼마나 줬는지는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자기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으니 이 사람을 나쁘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네. 그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정도의 명태균 씨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명태균 씨라는 사람 정도가 어느 캠프를 가서 도와주는지 캠프에 가서 결합돼서 뭘 하는지가 대략 당에서는 아마 파다했을 거예요. 뭐 그랬을 수는 있죠.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왜냐하면은 지금 명태균 씨가 과시하고 다닌 사람이 그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이준석 대표에게 가까웠을 거면요 이준석 대표를 계속 잘 꼬갔을 거였으면 패싱 입당이나 이런 게 없을 거라니까요. 왜냐면은 아니 왜 당대표 물먹이는 일을 왜 합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먼저 상의하고 먼저 가서 내가 윤석열 캠프 가 있는데 이러이러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며칠 날 들어오게 할게요. 본인 역할 다 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근데 네. 그런 게 이게 이준석 없었잖아요. 대표한테 갔다가 금방 갈아탔겠죠.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금방 갈아타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이제 연을 끊었겠죠. 왜냐면 저쪽이 훨씬 더 권력이 강한데. 네, 저도 그렇게 그러게 네. 지도사에서 이준석 만났잖아요. 네? 양쪽의 노를 다 저었겠죠. 명태균 대표가 전문가라면. 아니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왜냐면 김성희 대표님 지금 가셔야 됩니다. 진짜 네. 가야 되니까 하나만 한마디만 네, 듣고 마지막. 가시면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올려주시는 글의 취지가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시원시원하잖아요. 모든 네. 현안에 대해 시원시원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선행 보도가 있거나 네. 선행 발언, 선행 주장이 있으면 거기 후행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준석답지 못하다. 좀 그런 갈증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 두 가지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제3자 입장에서 이 얘기를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사실과 진실이 좀 다르잖아요. 사실의 파편들이 모여가지고 진실이라는 걸 만들어지는 건데 자기가 아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어떻게 진실로 만들어지느냐를 본인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혁신당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이 화살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야 될 화살들이 고스란히 개혁신당으로 오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네. 이거 말을 하면 할수록 개혁신당에게만 자꾸 포지션이 몰리는 공격이 몰리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방어 전략을 좀 쓰고 있지 않은가.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건을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커지면 커지는 대로 네. 진실이 나오는 대로 반드시 이준석 대표도 참전을 할 거라고 저는 네. 봐요. 저는 실불사 모임 때요. 네네.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그때도 제가 질문 드렸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의심해요. 뭐 들었을 수 명태균 있죠. 씨한테 훨씬 더 많은 백그라운드나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봐요. 예. 김건희 들었을 수 여사와 있죠. 관련돼 있는 얘기, 서운했던 얘기, 저 과시 좋아하는 사람이 저렇게 과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마지막 카드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무산이 돼버리니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아마 개혁신당 쪽으로 옮기면서 공천 받는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관위에서 고발까지 하고 검찰이 들어올 거라고 자기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서 자기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그거라 하더라도 개혁신당의 김영선 의원이 거기서 어쨌든 배지를 달아주는 걸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이 생긴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훨씬 더 많은 얘기를 그 당시에 털어놨을 거라고 그렇겠죠.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럼 지난번에 제가 오셨을 때 물어봤을 때 다른 얘기 별로 안 한 것처럼 얘기를 아니에요. 하셨잖아요. 그분은 하셨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또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자, 1화를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가봐야 돼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에 왔어요. 민주당에 있다가 거기를 이탈하고 이제 왔는데 제가 처음 여기 왔으니까 사실 본류가 좀 이제 국힘 쪽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온갖 뭐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한테도. 저도 이제 걱정이 돼요. 이준석 대표에게 이상한 얘기가 들어갈까 봐. 하루는 이준석 대표에게 가서 물었어요. 이러이러한 얘기가 들어가는 것을 안다. 이준석 대표 딱 잘라서 얘기하는. 저는 제가 눈으로 본 거 이외에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듣는 이야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 굉장히 많은 자기의 어필을 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고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텔레그램을 봤어. 근데
근데 텔레그램을 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네가 말한 거를 다 증명하기는 어려워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대변인님이 급한 근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아쉽지만 아. 먼저 보내드리고요. 구독자 댓글 중에 네. 노벨상 드리라고. 노벨 평화상. 지금 노벨 평화상. 네, 노벨 문학상은 아니겠죠? 개혁신당의 평화를 위한 희생. 네, 평화상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어